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핀비즈 맵 중에 가장 초록색이 빛나고 있는 게 테슬라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도지부 비중보다 앞으로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상승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었고, 이날은 "미중 무역 합의가 좀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미국과 영국의 합의도 잘 이루어졌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로보택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이 릴리가 한 2%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약국 체인과 약값에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CV 헬스케어인데요.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하는 약품을 젯바운드에서 위고비로 변경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라이 릴리가 2% 넘게 빠졌고요. 노보노디스크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었겠죠.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CN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기사 외신을 하나 보니까요.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위고비 중에서 젯바운드의 효능이 더 높다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장 열리고 나서 흐름은 또 어떨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아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5시 정도였는데, 이제 다음에 올리게 되는 이 글이 내가 올리는 글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조이 즐겨라."라는 글을 좀 남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한 8시 부근 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글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8시까지 요 타임라인대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명령 중에 하나에 서명할 것이다."라면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과격한 표현들도 있긴 했어요. "그동안 처방약이랑 의약품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쌌는지 나는 궁금했었다. 근데 물어보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답을 했었는데, 그 연구 개발 비용을 사실상 지금 미국에 있는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값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내일 행정명령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미중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임라인대로 제가 준비를 좀 해 봤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미중은 살짝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핵심 희토류 값을 한 3-4배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는 80%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날에 블룸버그에서 한 60%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20%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0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오후 6시 26분 정도였습니다. 미중 제네바에서 모여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시했다라는 속보가 보도가 됐었고요. 당시에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 있는 대표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왕 샤오후
이라고 해서 공안부장이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면 라고 본다면 공안 부분 그리고 마약 단속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 배경 중에 하나가 "너네 펜타닐 원료 제조하지 마. 이거 수출하지 마."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중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끔 도움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일차는 오전 10 시부터 10 시간 동안 오후 8 시간까지 진행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우리 시간으로 5 월 11일 오후 1 시쯤 미중 다시 제네바에서 모여 가지고 이틀째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3 시쯤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말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간에 상당한 좀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12 일에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중 차이가 생각만큼은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허리펑 국무 중국에 있는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통상 경제 협의 메커니즘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후속적인 부분은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인데 추가적으로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마지막까지도 살짝은 도도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2기 때 참 다시 반복이 되는 중인데 1 기랑 2 기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장소에 있어서도 1기 때는 워싱턴에서 했지만 2 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게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1 단계 무역 합의가 1기 때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중국 공안부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펜타닐 관련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같이 좀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이 2기 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